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 제품들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. 차별화 전략으로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. 브랜드. 우리가 과연 브랜드로서는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치는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리성. 우리가 과연 그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편리한 것을 제공을 하느냐.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, 그다음 네 번째는 특성, 그다음 서비스는 또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. 그리고 스타일은 얼마나 좋으냐.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차별화를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. 그다음 세 번째는 소득인데요. 소득은 이제 우리 고객의 소득은 그들이 우리 제품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만약에 내가 지금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음 달 월급이 뭐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.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어떤 그 가치도 높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 제품이 미치는 영향. 관련 제품들은 우리 제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예를 들면은 기름값이 막 올라가면 내가 막 벤츠를 사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되게 싼 저렴한 경유차를 사려고 마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.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 환경. 시장 환경의 변화, 유행, 새로운 정보, 예상이 없던 사건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.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변하는 그런 요소들,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가치를 읽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가치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가장 올바른 가격 책정 방법으로 다중 가격 정책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. 다중 가격 정책의 첫 번째는 가격 차별화인데요.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대요. 뭐 나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근접성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우리 고객의 특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들. 사람들이 그 쿠폰이나 세일이나 회원제,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걸 내가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쿠폰이 있는 사람들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허들이라는 게 장애물이니까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쿠폰을 쓰는 거고 안 뛰어넘으면 그냥 쿠폰을 버리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세일이나 회원제, 사이즈, 일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면은 고객들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시간. 얼마나 그 고객들이 우리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. 예를 들면 좀 뭐 빨리빨리 책을, 베스트셀러를 빨리 읽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게 비싸더라도 양장본 같은 거 읽을 테고 나는 좀 더 늦게 읽더라도 싼 책을 읽고 싶다 그럼 페이퍼백을 읽는 거고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을 또 갖고 가격 차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대량 구매 할인.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. 그리고 유통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또 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.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대요. 그리고는 혼합 번들링. 혼합 번들링은 여러 개 이렇게 묶어서 다 같이 파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싸게 파는 거. 그리고 개별 협상은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. 한 명 한 명마다 고객 한 명마다 다양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다중 가격 정책은 상품 다양한데요. 이제 앞에 나온 내용들하고 다 겹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메뉴를 다양화시킬 수 있고,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아니면은 얼마나 더 적게 그걸 축소시킬 수 있느냐, 아니면은 다양한 그 한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다른 수평적 상품을 다양화시킬 수 있느냐, 아니면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대기 시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, 아니면 어떤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세그먼트 기반의 가격 결정. 그래서 그 타겟을 나눠가지고 쪼개서 더 다양한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소유는 뭐 콘도 같은 거를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고, 그래서 번들링은 어떤 것을 묶어서 갖고 있는 거, 그리고 리스는 빌리는 거죠. 임대하는 거, 그리고 선불은 미리 결제하는 거, 그리고 렌탈도 빌리는 건데 이건 좀 단기적인 게 있다고요. 그리고 이중가격제, 허들, 지불계획, 맞춤화된 가격결정, 무제한 제공식 가격결정, 이런 10가지의 세그먼트 기반의 가격결정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.